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 보겠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픽에서는 유연근무제 이모 저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맞아요. 얼마 전 SK그룹 일부 계열사에서 격주로 주 4일 근무제와 같은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화제였는데요. IT 업계 공룡인 카카오도 다음 달부터 유연 근무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유연 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연 근무제는요, 노동자 여건에 따라서 노동 시간이나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죠. 이 유연 근무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보다 확산된 건 지난해부터였는데요. 혹시 지난해부터 갑자기 유연 근무제 실시가 증가한 이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네,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잖아요. 그 때문에 근로시간을 재량적으로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고용부에 따르면요, 유연 근무제를 사용한 비율이 2015년에는 89만 6천 명에 불과했는데 그러다가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에는 167만 5천 명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면서 전체 임금 근로자의 8.4%가 사용하게 된 겁니다. 불과 3년 사이 대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네, 거의 2배 가까이 유연 근무제가 증가를 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하지만 아직 전체 임금 근로자의 8.4%만이 이 유연 근무제를 사용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미 제도화돼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연 근무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일하는 환경에 맞는 제도가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회사 측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고 싶어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연 근무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니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가장 주목할 제도는 탄력근로제입니다. 갑자기 일이 몰려서 노동 시간이 늘면 다른 때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인데요. 현행법상 취업 규칙에 따라서 2주 이내 혹은 노사 간 서면 합의를 한다면 3개월 이내까지도 노동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탄력 근로제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업무 강도의 편차가 큰 IT 업종이나 건설업계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탄력 근로시간제는 아무래도 다른 제도에 비해서 친숙한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 초부터 일부 정치권과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지난 2월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힘들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자는 데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재개는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논의가 공전 중인 국회로 넘어가면서 이 6개월 안도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빨리 탄력근로제를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동계 입장을 들어보면 탄력 근로제를 실시하게 되면 야간 또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보존이 어렵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 사안만큼은 첨예하게 대립을 겪을 것 같은데 부디 노사 모두 수긍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럼 또 다른 유연 근무제 방식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제라는 게 있는데요. 선택적 근로제는 탄력 근로제와 방식은 비슷하지만 허용 기간이 좀 더 짧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한 달 단위로 정해진 총 노동시간 범위 안에서 어떻게 일할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 여건상 초반 2주간 몰아쳐서 바짝 일을 해야 한다면 나머지 2주는 좀 재량껏 쉬면서 일하는 식입니다. 만약 이렇게 선택적 근로제를 활용하지 못했더라도 임금 대신 유급 휴가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보상휴가제인데요.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다면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금 대신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네, 두 제도 모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초과된 근로시간을 휴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외근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서 노사 간의 취업 규칙을 통해서 정한 산정 방법을 활용해서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라는 게 있는데요. 출장 서비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직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만약에 그렇다면 재택근무 역시 이 사업장 밖 간주 근로자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 규칙에 의해서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집에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일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 밖에도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재량껏 위임한 경우, 그러니까 취업 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재량 근로제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상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해야 하는 신문이나 또 저희 같은 방송, 또 디자인 업무 등 이런 업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고 노동자 역시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윈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는 내일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꼭 이 유연근무제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 소개할 뉴워드는 바로 번아웃 증후군인데요. 많이들 이미 아실 겁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걸 짚어보는 이유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 질병이냐 아니냐를 두고 한동안 있었던 논란 때문입니다. 네, 질병이냐 아니냐 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때 주요 외신들이 이 번아웃 증후군을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보였습니다. WHO는요, 질병을 진단하거나 건강보험급여를 청구, 지급할 때 사용하는 기준들을 일정 기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이 번아웃 증후군이 어떤 항목에 어떻게 들어갈지 관심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 증후군 이런 개념으로 재정의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 단순 증후군으로 분류된 이유는 뭔가요? 네, 사실 번아웃 증후군은 구체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삶의 다른 영역의 경험을 묘사하는 데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특징 역시 에너지 고갈, 소진, 또 일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 직무 효율 저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치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다만 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번아웃 증후군이 심할 경우에 질병만큼 개인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질병으로 규정할지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또한 한 번쯤은 번아웃 증후군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유연근무제를 소개해드린 이유 역시 이 때문입니다. 번아웃되지 않고 개인의 삶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것, 유연근무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제도인데요. 모든 근로자가 당당하게 유연근무제를 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오늘도 유익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